먼저 할 거는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자, 대칭 차집합은 보통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기호는 이제 문제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이제 출제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요. 근데 여기가 뭐 동그라미가 올 수도 있어. 뭐 네모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기호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 대칭 차집합은요, 일단 요겁니다. A 차집합 B랑요, B 차집합 A의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여기 말하는 거고, B 차집합 A는 요만큼을 말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뭘 뺀 모양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교집합을 뺀 모양이에요 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은 표현으로 A 합집합 B에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 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떻게 줄 수도 있겠어요? 차집합을 뭐로 바꾸면 교집합으로 바꾸어서 애교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 또 이거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어떻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냐면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너는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칭 차집합을 우리가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볼 때가 있을 거거든. 그럼 그 그래프를 확인할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요 연산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 너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채셨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앞에 거 색칠하고 뒤에 거 색칠한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 여기만 그냥 빼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앞에 거 색칠하고 뒤에 거 색칠하고 겹쳐지는 부분을 빼자라고 생각하시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우리 요거 성질들을 좀 몇 가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뭐 교환 법칙이나 뭐 이런 거 성립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봅시다. 얘들아, A 연산 B, 너는 일단 같아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한다고 하면 그림 어떻게 그리자고 했냐면 A 색칠하고 B 색칠한 다음에 겹쳐지는 거 빼자 그랬어. 근데 내가 B 색칠하고 A 색칠한 다음에 겹쳐지는 걸 빼도 여전히 색칠된 부분은 동일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도 성립하냐면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해도 되고 계산을, 얘네 두 개 먼저 하고 얘를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었어. 그러면 얘도 그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좌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C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러면 B랑 C의 대칭 차집합을 먼저 구해주시면은 여기 색칠되고요, 여기 이렇게 색칠될 거야.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색칠했고 A도 색칠하면 A가 이렇게 지금 색칠이 됩니다. 맞아? 그럼 겹쳐지는 부분 빼자고 했으니까 남은 부분은 어디만 남냐면 여기 남고요, 여기 남고, 여기 안 겹치고 여기 안 겹쳐. 괜찮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빠진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얘도 한번 우변도 한번 그려보시면은 A가 있고 또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면은 A랑 B의 대칭 차집합은 색칠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색칠한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 뺀다라고 하면 여기 남을 거고 여기 또 여기 또 여기도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좌변이랑 우변이 색칠된 부분이 동일하죠. 그래서 아 얘는 결합법칙도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몇 가지 좀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성질 세 번째라고 쓸게요. 내가 A와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뭐가 나오는지 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빠릅니다. 앞에 거 색칠해. A 색칠해. 공집합은 색칠할 게 없죠. 그리고 겹쳐지는 거 빼자고 했는데 겹쳐지는 게 어차피 없어. 그럼 누구만 남아? A만 이렇게 남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럼 A랑 대칭 차집합을 한다고 하면 A 색칠하고 겹쳐지는 거 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을 하면 A 색칠하고 A가 아닌 애들 색칠하면 겹쳐지는 게 어차피 없어. 맞아? 그러면은 두 개 남는 게 전체 다 남을 거예요. 맞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A랑 전체 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을 하면 A 색칠하고 전체 색칠하고 겹쳐지는 부분 빼면은 뭐만 남을 거냐면 A의 여집합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좀 대칭 차집합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요게 문제를 좀 봐보죠. 696번입니다. 696번. 여기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자, 얘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하래.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대칭 차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호는 뭐라고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은 별이라고 나왔죠.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성질 해봤던 것들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 앞에 거 색칠하고 뒤에 거 색칠하고 겹쳐지는 부분 뺀다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우리 이미 했어요. A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전체 집합이랑 A랑 대칭 차집합을 하래. 그러면 색칠을 좀 해보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A가 있어. 전체 색칠하고 A 색칠하고 남은 겹쳐지는 부분 빼면은 요만큼이 남겠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맞니? 대답을 좀 해주세요. 다 뭐 벙어리 마냥. 그 다음에 A랑 요거는 이미 했죠? 3번. 전체 집합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집합 나왔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우리 이미 해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이랑 요거는 어떤 애랑 공집합이랑 대칭 차집합 하면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왔던 거 이용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6번에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수집합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 우리가 보통 어떤 자연수 K의 배수집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배수집합이나 또는 약수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에서 꽤나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들고 살짝 정리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집합이에요 라고 하면 뭐 2, 4, 6 이렇게 2의 배수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의 배수집합을 모아본다고 하면 5, 10, 15 이렇게 진행이 되는 애들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 2의 배수집합이랑 5의 배수집합의 교집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은 결국에 봐봐, 2의 배수랑 5의 배수가 겹쳐진다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공배수를 물어보는 거지. 맞아요. 아, 그러면 너는 누구의 배수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어? 10의 배수집합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수집합을 정리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m의 배수집합과 n의 배수집합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k의 배수집합이 나왔어요 라는 거는 k라는 애가 m과 n의 뭐라는 얘기예요?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어머, 초점이 박살이 나 있네? 왜 이럴까? 이렇게 된다는 거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집합 구해보면 3, 6, 9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6의 배수집합은 6, 12, 18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3의 배수집합이랑 6의 배수집합을 합집합을 한대요. 그럼 합집합하면 어차피 6의 배수들은 전부 다 3의 배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3의 배수집합이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다.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배수집합에서 또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m의 배수집합과 n의 n이야 이거. n의 배수집합을 합집합을 했어. 그랬더니 m의 배수집합이 나왔네 라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지금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n의 배수집합이 m의 배수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는 다시 m과 n의 관계를 알 수 있죠. n은 m의 배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방향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699번입니다. 여기다가 쓸게. K의 양의 배수집합을 AK라고 했을 때 2의 배수집합과 3의 배수집합의 교집합, 그리고 8의 배수집합, 16의 배수집합 요거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구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봐봐. 2랑 3의 교집합을 구해 달라는 거는 너 뭐야? 최소 공배수가 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의 배수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과 16의 관계를 보니까 16은 8의 배수죠. 맞아? 그럼 이거 두 개 합쳐봐야 누가 나오겠어? 8의 배수집합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다시 뭐 하자? 교집합을 구하자. 그럼 또 다시 교집합을 구하자는 거는 최소 공배수를 찾자는 거니까 6과 8의 최소 공배수 얼마게? 그쵸. 그래서 24의 배수집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4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3번을 좀 볼게요. 703번 그냥 여기 밑에다가 쓰자. 703번은 두 집합에 대하여 교집합은 1부터 3까지고 합집합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일 때 a-b의 값을 구해 달라고 해요. 그럼 봐봐. a라고 하는 애는 지금 인수분해해서 보면 x가 원소인데 그 x는 어디에 속하는 애냐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범위에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요 3까지라고 나와 있어. 그쵸? 우리 b의 범위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죠. 근데 작거나 같다면 얘도 사이값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교집합을 구했더니 1부터 3까지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1이 색칠되고 1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b가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뜻이야. 괜찮니? 근데 합집합을 했더니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여기가 5까지래. 그래서 이렇게 1과 5가 경계값이 되겠구나 라고 구하실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경계값 구했으면 어차피 얘네들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는 0의 해가 1과 5가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a, b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a는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로 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이고 b는 두근의 곱이니까 5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자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칠판 정리해 주시고 지웠다가 그 다음 진도 나갈게요.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해볼 건데 먼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봅시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볼게요. 자, 내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 어떻게 구할 거냐면 A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그러면 여기 부분 더했고 여기 부분도 지금 더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그러면 여기 부분 더했고 여기 부분은 한 번 더 더했어. 맞아? 그럼 여기 겹쳐지는 부분은 몇 번 더했으니까? 2번 더했으니까 한 번 뭐 하자는 얘기냐면 한 번 빼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빼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 더하고 B 더하고 중복되는 애들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뭐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A의 개수에서 뭐 B차 집합? A를 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A와 B가 서로 소인 경우에는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시기만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중복이 없을 거니까. 자, 그리고 집합이 3개로 나올 수도 있어. 3개가 나와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그러면 너는요 먼저 A를 더해. 그러면 여기 더해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개수를 더해. 여기 더해질 거고요. C의 개수를 더하시면 여기가 더해질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 두 번, 여긴 3번 더했어.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가 중복을 제거하셔야 되죠. 그러면 중복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뺄 거냐면은 A와 B의 교집합을 뺄 거야. 그럼 A, B의 교집합 빼면은 여기 빠지고 여기 하나 빠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을 또 빼. 그러면 여기 하나 빠지고 여기 하나 빠질 거야. 그리고 A와 C를 또 빼. 교집합을. 그러면 여기 하나 빠지고 여기 하나 빠져. 그럼 봐봐. 여기 빼고는 다 한 군데 한 번씩만 더해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제일 겹쳐지는 부분은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뭐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냐면, 내가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뭐 A의 개수를 빼면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차 집합 B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니? A의 개수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빼자라는 얘기고, 또는 A 합집합 B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A 차집합 B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은 원소의 개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 달라는 문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여기다가 쓸게. 얘는 엄청 중요해서 별표 좀 치고 합시다. 일단 세팅을 좀 이렇게 할게. 집합 A, B가 있는데요. A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B의 원소의 개수가 많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했었어. 공식이 뭐였냐면 A 합집합 B의 개수는요, A의 개수랑 B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의 개수를 빼줬습니다. 그죠? 그럼 봐봐. 나는 너가 뭐가 되고 싶냐면 최대가 되게 만들고 싶어. 근데 지금 얘랑 얘를 고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되면 얘는 가장 커질 거야. 그렇게 되는 벤 다이어그램 모양은 어떻게 될 거냐면 겹쳐지는 부분이 최소가 된다는 거는 아예 없는 경우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가 최소가 되겠구나. 근데 뭐 문제에 따라서 요 겹쳐지는 부분이 최소한 뭐 2개는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상황 맞춰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합집합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최대로 많아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언제가 가장 많은 모양이 될 거냐면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B의 집합 안에 A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A의 개수 전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때가 최대가 되는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를 좀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좀 활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그러면 보죠. 다 지워도 되니? 다 지우고 문제 풀게. 지웁니다.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706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는 30개, A는 12개, B는 15개.
그리고 애교 B 여집합은 5개가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뭐 다음을 구해라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일단 구해야 되는 애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너는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고 다시 너는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어떤 애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전체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미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했냐면 3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자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봐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쓰는 거는 원소의 개수를 쓸 거예요. A는 지금 12개가 있고요. B는 지금 15개가 있는데 뭐를 알려줬냐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를 알려줬어. 근데 너는 A 차집합 B랑 같은 거야. 그럼 여기 이만큼이 몇 개라는 얘기야? 5개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럼 여기가 5개면 겹쳐지는 부분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7개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7개면은 여기 15에서 7 빼면 8인가요? 여긴 8개네. 그럼 여기 합집합의 개수는 그냥 5랑 7이랑 8이랑 더해 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5, 7, 8 더하면 얼마예요? 20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몇 개였어? 10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처음부터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없게끔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구해도 돼? 우리 아까 배웠던 공식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A의 원소의 개수 12개에서 B의 원소의 개수 15개 더하시고 겹쳐지는 부분 7개 빼셔도 똑같이 20개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711번 볼게. 711번 같이 활용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뭐 단답형이나 서술형이나 아니면은 한 10번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 쳐둡시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주제거든요. 봅시다. 어느 반 학생 35명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23명, 농구는 16명이고 축구와 농구 중에서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7명이 될 때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글로 나와 있는 애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축구를 좋아하는 집합이 있을 거고요. 농구를 좋아하는 집합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뭐를 쓸 거냐면 원소의 개수를 쓸 겁니다. 전체는 지금 35명이라 그랬어. 축구를 좋아하는 애는요 23명이고요 농구는 16명이 있대. 그죠? 그리고 축구와 농구 중 어느 것도 안 좋아하는 애는 여기 바깥에인 거 맞아요. 바깥에 몇 명이야? 7명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축구와 농구의 교집합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 축구를 그냥 A라고 하고 농구를 B라고 합시다. 지금 전체가 35명인데 축구, 농구 둘 다 안 좋아하는 애들이 지금 7명이래.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는 35-7 돼야 되는 거 괜찮을까요? 그럼 얘 28이죠. 그럼 28이라는 애는 우리 요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겹쳐지는 애들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얘를 구하자는 거니까 사실 끝나는 거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 네모 구하시면 얼마나 와야 되니? 2 요렇게 지우고 8, 11 되겠네. 괜찮을까요? 그래서 답은
1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15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달라고 하네요. 715번. 그냥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놓읍시다. 50명이고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B가 지금 28명이고 A의 여집합이 16명이라는 거는 A는 50 빼기 16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얼마야? 34인가? 이렇게 되는 거 괜찮을까요? 그랬을 때 여기 교집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 달라는 문제야.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지금은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작은 거니까 얘가 A 안에 그냥 쏙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 겹쳐지는 부분이 가장 많을 때가 돼요. 괜찮아? 그럼 이거 그냥 몇 개가 되는 거야? B의 개수가 교집합의 개수랑 같은 거니까 최대값은 28개가 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괜찮니? 그리고 이번에는 너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최소가 될 때는요, 둘의 교집합의 개수가 그냥 아예 없어야 되지. 그러면 서로 소여야 되지. 근데 봐봐. 만약에 쟤네 둘이 서로 소야. 그래서 A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B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 여기 34명이고 여기 28명이야.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지금 전체 50명보다 더 많아지죠.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는 없죠. 괜찮아? 그럼 이렇게 될 때는 교집합의 최소값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합집합 B랑 전체 집합이 개수가 같을 때가 교집합이 가장 적을 거예요. 괜찮니? 딱 얘네 두 개 더하면 지금 얼마야? 60인가? 그럼 몇 명 초과됐어? 12명이 초과가 됐죠. 그러면 12명이 겹쳐지는 부분이 되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최소값은 12명이 되는 거고 두 개 빼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16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집합까지 일단 진도가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숙제는 113페이지까지 하셔야 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